시험 공부 계획 세워서라는 말 많이 들었지. 근데 막상 딱히 계획 세우는 방법 같은 거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야.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계획 세워서 하라고만 하면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오늘은 시험 대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시험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찬찬히 알려줄게.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의지는 충만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답답했던 친구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면 분명 성적이 수직 상승할 거야. 자, 우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태블릿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습장이나 이면지 같은 종이에 만들면 될 거예요. 아참, 시험 대비 기간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선생님은 학교 급을 막론하고 무조건 4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걸 권해. 에이 선생님, 한 달이면 시험 범위도 안 나올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중학생들이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도움 주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완벽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야. 대충 적당히 성적 받으려는 학생들이라면 나가. 설령 시험 범위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작년 선배들 시험 정보를 찾아보면 대략적인 시험 범위가 나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과목 선생님께 여쭤보든지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거야. 고등학생은 4주라고 해도 빠듯할 수 있어. 근데 중학생은 널널할 거야. 널널하니까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완벽하게 하라는 거야. 일단 제일 처음 해야 할 건 시험까지 남은 날을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월 26, 27, 28 이렇게 3일 동안 시험인 학교가 있다고 치자. 그럼 오늘은 3월 26일이야. 딱 내일부터 시험 모드에 들어가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기간 안에 주말은 토일 4번씩 총 8번 있지. 그리고 주중에는 시험 대비를 위해서 매일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치자. 다음은 시험 범위와 공부할 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거야. 이 계획표는 시험 때까지 계속 살펴보고 수정할 거니까 이 계획표상에 시험과 관련된 모든 기초 정보는 다 적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이 영상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촬영했지만 고등학생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면 되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야.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 한문 이렇게 친다고 가정할게. 그럼 이렇게 각 과목들의 시험 범위를 적는 거야. 다음은 이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과목과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을 표시해. 예를 들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 역사, 그리고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은 영어 이렇게 치자. 그럼 당연히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 없는 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자, 이번 예시에서 선생님이 4월 26, 27, 28 이렇게 3일을 시험 기간이라고 정했지. 자,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자면 시험을 치는 하루 앞날은 무조건 그 다음날 칠 시험을 최종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해. 무슨 말이냐면 4월 25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공부해야 돼? 그렇지, 26일날 칠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4월 26일날 시험 마치고 집에 오면 뭘 공부해야 돼? 4월 27일날 칠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4월 27일날 시험을 마치고 오면 4월 28일날 칠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 앞 날은 무조건 다음날 시험 칠 내용을 복습한다. 전체 복습한다. 그리고 나서 옆에 적어놓은 시험 범위 적는 곳에 몇 번 봤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야. 자, 총복습 한 번씩 했으니까 하나씩 그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 전전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체 복습을 이틀에서 3일 정도 잡고 하는 걸 추천해. 그러니까 이 계획표 같으면 22, 23이 주말이고 24일이 평일이잖아. 그러면 22, 23, 24 이렇게 3일 동안, 그럼 이렇게 3일 동안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지. 이때 복습할 때는 시간 배분이 좀 많이 될 때, 특히 주말 시간대가 시간이 좀 많겠지. 이 주말 시간대에 내가 취약한 과목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고 생각하고 이 3일을 총 정리 시간,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는 걸 추천해. 그러면 여기까지 이 3일에 정리하는 기간까지를 포함하면 전 과목들을 일단 2번씩은 보는 게 되지. 자, 그럼 벌써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험 범위까지 전 과목을 2번씩은 보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때 첫 2주 우리가 이 날짜부터 공부를 시작했잖아. 첫 2주 동안은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해. 워밍업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고 시험 범위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이 2주 동안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시험 범위를 2번 정도는 봐주는 게 좋아. 그래서 전체 시험 기간을 이 2주 동안에 워밍업 기간,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를 업그레이드 기간,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한 주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워밍업을 바탕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집중하는 기간이 일주일, 그리고 이전 이 3주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내가 놓치고 있던 내용,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을 한 4, 5일 정도 두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정리를 2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선생님은 일단 4월 1일 토요일과 4월 1일 일요일 날 각각 영어를 한 번씩 보는 걸로 할게. 영어 1단원, 영어 2단원. 그러면 벌써 영어를 한 번씩 본 거지. 영어 또 한 번 표시를 해주는 거야. 영어는 어렵고 잘 못하는 과목이니까 잘하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이랑 묶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에는 역사를, 그리고 일요일은 과학이랑 묶어서 볼 거야. 그러면 과학과 역사도 한 번씩 체크. 그리고 국어는 주중에는 한 단원씩 읽고, 국어 1단원, 국어 2단원 이렇게 해서 읽고 문제 푸는 기간을 삼을 거야. 한 2시간 정도면 한 단원 충분히 공부하고 문제풀이 하는 것까지가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국어 문제풀이를 할 거야.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 국어도 한번 본 게 되겠지. 참 이때 중요한 게 단권화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야.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것저것 보지 않고 딱 한 권만 보면 모든 게 다 정리되게끔 미리 교과서나 참고서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지. 교과서도 좋고 참고서도 좋아. 마음에 드는 책의 여백 부분에 부족한 내용,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을 적어 넣는 거지.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거야. 국어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받고, 다음은 한문. 한문은 총 4단원인데 선생님은 그냥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할 거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한 40분 정도씩만 잡고 한 단원씩 볼 거야. 그러면 한문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문 한번 보는 게 되겠지. 그리고 금요일은 한문 1, 2, 토요일은 한문 3, 4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40분 만에 어떻게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한두 번 보고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아직 3주나 시간이 남아있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일요일은 한문 안 볼 거야. 자, 이제 남아있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화식 교과서를 월요일날 볼 거고, 그리고 수화식 문제집을 화요일날 볼 거야. 그리고 1차 부등식 교과서를 수요일날 볼 거고, 1차 부등식 문제집을 목요일날 볼 거야. 자, 그러면 시험 범위 안에서 일단 한 번씩 또 수학을 다 본 거겠지? 그리고 불안하니까 선생님은 이때 한문을 한 번 더 볼 거야. 한문 2분의 1, 한문 2분의 1. 이 정도 되면은 한문 조금씩 머리에 익숙해져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중간중간 틈틈이 역사를 집어넣는 거야. 공부한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 정도는 역사에 올인을 해서 이 역사 이렇게 3일 동안에 또 한 번의 역사를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워밍업 기간 안에 대충 한두 번씩은 더 본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워밍업 마지막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일정을 삼아서 전 과목을 한번 보는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때 전 과목은 빠르게 전 과목 복습. 이때 많이 놓쳐도 상관없어. 어차피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전 과목을 한 번씩 더 본다. 전 과목을 한 번씩 더 본다라고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 시기에 돌입하는 거야. 집중 시기 때는 알고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의 내용을 채우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보려는 거지. 그 중에서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들을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영어도 한번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 없다, 중요하다, 수학도 한 번씩 더 봐주는 거지. 그러면 영어 한 번, 수학 한 번.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말에 이 하나 공부하면은 하루 공부할 시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의 시간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말에 이런 과목들을 포진하는 게 좀 좋지. 자,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국어 한번 보고 하루를 통으로 잡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역사도 한번 하루 정도 봐주고, 그리고 과학도 하루 보고, 한문도 하루 또 보는 거야.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격파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임이야. 스페어 타임이 뭐냐면 앞에 공부하기로 계획 세웠는데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자투리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채워넣는 기간이지. 만약에 앞에 다 계획대로 다 실천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은 뭐 휴식을 취해도 좋고, 마음이 불안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가장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은 과목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집중 시기까지도 다 넘겼어. 이제 마지막 보완,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나를 보는 거지. 이때 이 보완 시기에 문제풀이를 가장 많이 해야 돼. 문제풀이. 물론 워밍업이나 업그레이드 집중 시기에도 문제풀이를 하긴 하지만, 보완 시기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잘 몰랐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계속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정리 부분을 돌아가서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걸 이 시기, 이 보완 시기에 하는 거야. 보완 시기에는 일단 정리 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스케줄을 보고 가장 시간대가 좀 많이 남는, 주중에서도 가장 시간대가 많이 남는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수요일이 가장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면 이날 가장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을 한 번 더 전체를 본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 한 번 더 복습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시기, 그러니까 시험을 일주일 앞뒀을 때,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시험 공부하라고 자습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다들 시험 공부 모드야. 그래서 이때는 단권화된 정리 자료 하나, 그리고 문제집 한 권 놓고 풀고 채점하고 살펴보고, 풀고 채점하고 살펴보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나머지를 수학 전체의 2분의 1, 수학 전체의 2분의 1 한번 해서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국어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국어랑 과학을 묶어서 선생님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 번 더 보고 마지막에 한문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한문과 역사를 조금 더 본다 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할 거야. 그러면 역사와 한문 이렇게 채워지겠지. 자, 이렇게 해서 4주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각각 요일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짰는데, 지금 왼편에 보면 각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나오고, 그리고 몇 번씩 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여기서 본인이 나 이거 이 정도 보면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을 혹시나 내 스케줄에 좀 더 채워 넣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 채워 넣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한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지 8번. 이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계획표상으로는 딱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영어가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영어를 다른 일정 중에 좀 더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시험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예시 자료에서는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그 정리 시기 있지, 그때가 되면 문제풀이보다는 단권화된 노트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좋아. 선생님은 단권화를 교과서에 하는 걸 추천해. 교과서에 있는 도표나 그림, 그래프 등이 시험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친근하거든.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보통 과목당 5, 6회 정도는 보게 될 거고, 많이 보는 과목은 8에서 10회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보면 학교 선생님이 정말로 이상한 문제,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없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야. 자, 오늘은 시험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How to Study 채널은 세대와 학년을 불문하고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주는 채널이니까 아직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누르고,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야. 참, 그리고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선생님이 살펴보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할게. 알겠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